네, 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전날장 복귀하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CPI 쇼크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지면서 달러와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에 정말 이런 요동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간밤에 NDF 환율, 역외 환율 1,330원 이렇게 또 진정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장 펼쳐질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주목해 봐야 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하시죠.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요지 부동의 물가에 길어지는 라스트 마일입니다. 라스트 마일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의 이 마지막 구간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에서 양시장에 매물 쏟아내면서 지수 좀 하락을 키워갔는데 지금 CPI 수치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CPI가 3.1이 나왔고요. 예상치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2%대를 다 환호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엔 3%대가 무너지지 못하고 3.1이 나왔다라는 것에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CPI인데요. 코어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시 3.9%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거는 이제 더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될 것이다였는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어제 미국 증시는 다 소화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어제 나름대로 선방을 해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선방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 어제 미국 증시가 이 부분을 소화하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 소화했던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오늘도 코스피가 좀 상승해주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코스피 위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저PBR 관련주들 위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 부분을 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막상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5월이냐 아니면 4분기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금리 인하를 늦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짜리 쇼크로 끝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 뉴욕 증시입니다. 네. 지금 CPI 쇼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준의 스탠스와 그동안 시장 기대감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증시가 지금 상당히 강했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CPI가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섰다 정도. 그래서 간밤에 굴수비 연은 총재,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제넷 옐런 그 재무부 장관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소한 움직임에는 신경 쓰지 마라. 2%까지 가는 경로상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3월 금리 인하를 베팅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3월은 이제 물 건너갔고 뭐 거기 물 건너간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고 5월 아니면 6월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7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정도에 어떻게 보면 앵커되어 있는 지금 시장의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제 3.4% 헤드라인에서 3.4에서 3.1로 내려온 거는 맞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이 그림이 내려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앉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2.5에서 2.6%인데 3월 지나고 4월 지나게 되면 이게 뭐 2.6, 2.7, 2.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그렇게 보면 오버킬, 과잉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다소 이제 그냥 물가가 여전히 하향 추세니까
약간 오버킬이나 과잉 긴축, 실질 금리가 높은 부분을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초반에는 금리 내린다라는 시각을 아마 시장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PI 물가 관련된 이슈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체크리스트 저희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CPI 물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다면 어제도 강했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관련된 부분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비트코인 어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CXL 불패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성장주 다시 돌아온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지금 ARM이 저희 추석 연휴 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00% 네, 올랐어요. 거의 2거래일 만에 100%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정말 견고하게 잘 네, 버텼거든요. 2.5% 상승을 지금 뭐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엔비디아 $1,000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투심 자체가 AI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들이 다시 코스닥 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CXL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로봇주들도 함께 덩달아서 강세를 보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게 뭐 불패 신화다 뭐 이렇게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다만 이제 제주 반도체처럼 한 종목만 이렇게 계속 쏠려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냐 그러면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에 좀 포커싱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고 근데 한미 반도체 후속 주자가 HPSP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정말 기가 막히게 HPSP가 20% 이상 올랐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누구냐? 지금 보시면 한미 반도체랑 HPSP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HBM 대장주라고 불렸던 1세대 대장주였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 가온칩스라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ARM 효과로 인해서 그 종목 두 종목이 또 어제 다시 또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추격 매수할 것이냐. 이제 반도체 더 가니까 이거를 더 탑승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다가 이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또 단기간에 또 조정이 세게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돈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종목들 물론 추격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을 접근하시는 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이들 갈 때 못 갔던 기업들, 이들 갈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들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자자로서의 고민이 항상 되는 부분, 그러니까 쏠림이 나타나고 쏠림이 많이 나타나는 장세가 좀 있는데 그때 추격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섹터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좀 눌려 있는 부분을 사서 기다리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 중에 좀 후자를 선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저희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켓뷰에서 9시를 기다리신다 뭐 이러는데 사실 직장인 분들이 9시 맞춰서 일을 안 하고 또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서 보실 수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추격 매수를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의 AI 반도체 움직임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적인 것 같아요. 여튼 주도 섹터이고, 그리고 지수 전체 대표 지수 대비해서도 한 두세 배 정도 아웃퍼폼되는 양상은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포지션을 좀 느리거나 아니면 잡아야 되는 걸까요? AI 쪽이요. AI 쪽은 그쵸. AI가 근데 이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종목들이니까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잖아요. 간밤에 알파벳까지 이제 시총을 넘어서면서
이제 아마존이 아니라 이제 구글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성장성에 전 세계,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도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이제 생산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뭐 아까 제약바이오에서도 AI 얘기한 것처럼 AI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의 산업의 어떤 그 생산성,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뭐 7조 달러는 좀 약간 블러핑이나 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나와주고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나온다. 그럼 그 성장을 위한 투자가 대출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 그러면 AI이지 않겠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트레일링으로 보면 PER이 100배예요. 근데 포워드로 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2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상승 주기상 지금의 발목 뭐 아니면 무릎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라고 글쎄요. 봐도 될까요? 발목, 무릎, 뭐 무릎이라도 키가 뭐 2m가 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은 어떤 그 ARM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 IP잖아요. 실제 팹리스보다도 더 앞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개장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K방산 확인을 해볼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나토 관련된 발언으로 무리를 좀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토 쪽에서 좀 발끈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방산 쪽에는 호재라고 인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다른 걸 외부 요소들은 좀 빼고요. 일단 방산주 기업들의 매출 증가, 그러니까 23년도가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좀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조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2024년도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간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AI가 요래조래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방 쪽도 AI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이 AI가 방산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 그 AI 그 팔란티어 그 대표가 이 트럼프 쪽이랑도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사담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페이팔 기업과 관련된 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팔란티어가 올라왔던 부분이 AI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기도 하지만 그 팔란티어의 실적 모멘텀에 방산 쪽 매출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받쳐주는 경기 방어주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I가 붙거나 아니면은 실적 모멘텀 말고도 또 다른 뭔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란티어 말씀을 주셨고 정말 대단한 상승률을 기록을 해왔는데 사이버 보안주로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주,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면 사이버 보안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AI가 지금 AI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테마가 아니고요.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상위 포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했잖아요. 근데 AI 시장은요, 이 양극재 시장은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상위 포식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의 그냥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이오와 AI
그럼 바이오와 AI와 방산 또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쪽에도 AI 스마트를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가 이제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로 금리 인하까지 한다고 한다면요. 이게 뭐 얼마나 더 성장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투자자분들이 좀 앞을 내다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방산주들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 어제장에서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 LIG도 7%대 상승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실적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대감까지 붙는다면은 상당히 큰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조선방산, 방산, 우주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엮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다음 타자가 어딜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계속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PBR주 그리고 작년에는 반도체 AI였고 제약바이오까지 저 PBR주였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상당한 현 정부의 스탠스상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제 자본금을 상량 조정할 수 있는 발의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같이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만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신뢰도가 쌓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섹터 토픽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요,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돼서 엮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현대로템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종목 중에서 좀 진짜로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네.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단기에 좀 수익을 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거는 지금 S&T 다이내믹스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모아가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좀 기간을 두시고 수익을 좀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 자리가 편안한 현대로템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서는 S&T 다이내믹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슈 짚어주신 이조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